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지도사 임중수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장례 문화, 바람직한 장례 문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례 또는 그 장례에 대한 정의와 다음에는 이제 장례 문화의 그 변화, 그리고 그 장례 형식과 장사 제도, 또 바람직한 장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장례와 상례가 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이죠. 그래서 장례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례는 장례를 포함하여 죽은 사람과 관련한 모든 처리 절차와 또 가족들의 일상 복귀까지의 전체적인 의식 절차를 상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례가 장례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장례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장례의 목적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송의 의미가 있죠. 돌아가신 분이 내세로 가서 아주 편안하게 천국이나 또는 극락에 가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원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그 통과 의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으로는 사망 신고를 하면 죽은 자와 이제 산자의 구분이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정말로 부모님 또는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시기는 하셨는데 그 정을 끊고 관계를 정립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례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장례식 전에는 그래도 살아계셨다고 볼 수 있지만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적 위안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슬픔을 또 울고 또 토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고 함으로써 그 유가족들이 많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유가족들이 힘을 얻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정도가 장례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로 죽음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교에서는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열반하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선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기독교에서는 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인들은 별세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천도교에서는 환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 중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순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전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름이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다, 또 가시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 장례 문화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선사시대에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동굴장을 했죠. 그래서 지성묘라든지 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시신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서 무덤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나 부여 같은 데 가면은 큰 고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오면은 이때는 이제 그 불교 문화가 이제 전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장 문화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매장 문화가 이렇게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좋은 곳에 매장을 한다.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 그 현대에 와서는 우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산업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되고 또 과거에는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과거의 매장 문화가 지금은 하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장률이 92% 이상 되는 것을 2023년 기준으로 92% 이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장례 문화 또 그 장사 제도는 그 사회와 문화 또 환경과 이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환경이 바뀜으로써 또 가치관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장례 문화도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그 변화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사회 구조가 전통 농경 사회, 대가족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현대 정부화 사회, 산업화 사회로 이렇게 바뀌었고 가족의 구성도 핵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그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것이 지금은 이제 장례 예식장에서 치르게 되고 또 과거에는 기간이 이제 3년 뭐 이렇게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은 3일장, 뭐 5일장, 2일장 이렇게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법, 이렇게 모시는 방법도 과거에는 매장 중심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매장 문화가 차지하는 그 국토의 잠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또 요즘은 과거처럼 이렇게 상력꾼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할 때 이제 상여가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지금은 주로 이제 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모양도 과거에는 이제 봉분 중심이었죠. 봉분은 이렇게 모시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뭐 1m 이 정도로 이렇게 높이 둥글게 분을 이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봉분의 형태도 있지만은 그 평장이나 또는 이제 봉안시설 그리고 이제 자연장에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또 이 상복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굵은 제복이라고 해서 삼배로 된 옷을 입고 이제 상주가 손님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그 주로 양복이나 양장을 입고 이렇게 상주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는 고인들 중심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주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 또 그 실용성, 또 편리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문화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장례 문화의 변화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장례식 같은 것도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 절차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일반인들은 또 유교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이제 주로 삼일장, 사무제, 삼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년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불교 문화에서는 49제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배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미사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꽃은 흰 국화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장례 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옷이나 물건들을 이제 태우거나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일본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장례를 대체로 이제 3일장 또는 이제 직장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장례식장을 가지 않고 24시간 이후에 바로 이제 시체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직장이 있어서 간소하게 이렇게 치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하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일반 그 문상객들에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고별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의금은 대체로 이제 홀수로 이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0원, 30,000원, 뭐 50,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상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사 대접보다는 주로 답례품,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고별식 때 거기 오신 문상객들이 고인을 볼 수 있도록 관을 고인의 얼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보관했다가 고별식 때는 관에 뚜껑을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얼굴 부분을 열고 거기에서 일반 추모객들이 고인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특별한 것은 실제로 이제 조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빵이나 음료수죠. 주문하면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이제 받아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례 문상을 하는 방법에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가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 아주 이런 방식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특이한 것은 골분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골분을 화장을 한 다음에 나오는 골분을 유골함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좀 더 이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골분을 우주에 뿌리는 캡슐 우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분을 이제 인공위성에 담아서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캡슐을 우주에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어떤 캡슐장이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그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그 한 사람씩 고인 앞으로 그 나와서 또 이 헌화를 하고 얼굴을 보며 그 추모하는 그 대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시신을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을 이제 추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이나 그 서양 쪽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그 묘지들이 도시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뭐 호텔 옆에 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성당 옆에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고인의 양력을 새겨 놓은 금속판이 이제 옆에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잔디를 이렇게 깔아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이분들은 이 그 묘지가 도시 안에 있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 거주지에 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주지와 묘역이 특별히 이제 구분이 없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러시아의 장례 문화예요. 러시아의 장례 문화는 장례식이 마치 그 결혼식 같이 밝고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해서 분위기를 이제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 멋진 곳에 가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장례식 때 고인이 좋아하던 그 시나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명복을 이제 빈다고 하고요. 또 그 장례식에 사용하는 꽃은 아주 빨간 꽃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장미라든지 튤립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붉은 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꽃을 선물을 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꽃은 이제 홀수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꽃은 이제 짝수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위스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요, 스위스는 이제 산이 많잖아요. 그렇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장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으로 이제 자연장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자연장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그 장례 문화를 보고 또 이제 좋은 점을 본따서 또 이렇게 장례 문화를 이제 기준을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 가나의 장례 문화를 한번 소개되는 것을 봤더니만요. 장례를 아주 큰 축제로 치르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 때 아주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아프리카 분들이 아주 노래를 잘하고 또 춤도 잘 추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보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장례식이 뭐 3일, 5일 만에 치러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몇 개월씩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가족들이 오면은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이제 장례식을 강구하는 야외 강고탑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도 이제 상여를 가지고 이제 시신을 운반을 하는데 상여를 운반하는 그 상여꾼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 상여꾼들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보니까 아주 그 유가족들의 주문에 따라 가지고 아주 그 상여를 메고 또 노래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신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관도
이제 특별한 모양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던 고기 모양의 또 관을 만들고, 기타 또 직업이 산에서 활동하던 분들 같으면은 또 통나무 모양의 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관을 제작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 불교, 또 이제 캐톨릭, 뭐 유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식 장례 절차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경우에는 임종 예배라든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식은 보면은 이제 추모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입관식,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 그 다음 발인, 수도미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식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를 보관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유교식 절차를 많이 따르는데, 과거에는 유교식은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고, 또 이제 주로 매장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제사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소상, 대상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상을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교식 장례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례 기간, 뭐 소상, 대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략되고 있고, 또 제사도 많이 간소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장사법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분묘가 있고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묘, 봉우리가 있는 묘는 우리가 분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묘지는 뭐냐 하면은 분묘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묘를 설치한 구역을 포함해서 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묘지가 좀 더 넓은 땅의 개념이고, 분묘는 그 중에 이제 봉우리 중심이 어떤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화장을 해서 많이 이제 모시게 되는데, 화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시설, 우리가 전에는 이제 납골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표준어로 봉안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뭐냐 하면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 이게 봉안시설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그 봉안묘가 있고요. 또 봉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안탑이 있고 봉안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안시설이 구체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자연장, 요즘 이제 자연장이 점차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자연장은 뭐냐 하면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하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이런 곳에 이제 보관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삼분장 얘기가 나오는데, 삼분장도 크게 보면은 이제 자연장의 하나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설 삼분장이 있고, 또 해양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삼분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사법을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또 이 장례를 하는 절차 또는 이제
시신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장사법에서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사법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매장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12일에 우리가 이제 한시적 매장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매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2001년 1월 12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그 분묘는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든 분묘에 대해서는 관계없지만은 2001년 이후에 만든 분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용 기간을 30년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1회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연장을 해서 30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최대 60년까지 분묘를 이제 매장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60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장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자연장을 하거나 이제 봉안 시설에 이제 모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묘지를 쓸 때도 또 제한이 있는데, 우선 이제 도로법이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등에 의해서 개인 묘지나 이제 가족 묘지는 이러한 곳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설치 제한 지역, 이제 녹지라든지 그다음 상수도 보호 지역, 문화재 이제 보호 구역에는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산소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제 가족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 종중이나 문중인 경우에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석이나 상석도 이렇게 각 한 개씩만 허락을 하고 있고, 기타 성물도 한 개 또는 한 쌍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신을 이제 하장한 후에 골분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일단 하장을 한 이후에는 골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봉안시설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장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장한 이후에 봉안시설에 보관하는 방법은 다시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봉안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책장처럼 이렇게 장 형식으로 되어서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사진도 갖다 두고 이렇게 유골함을 거기에 보관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봉안담입니다. 요즘 영화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봉안담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아는 담이죠. 담인데 거기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념될 만한 메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봉안탑입니다. 탑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봉안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탑 밑에다가 뭐 19 또는 29의 봉안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모양이고요. 봉안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또 여러 가지 봉안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 경우에는 주로 19, 29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묘를 이렇게 만들어둔 형태입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에도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자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이 묘지로 인해서 이렇게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문화의 국토 잠식 문제하고 또 이제 기타 봉안 시설의 어떤 단점 같은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의 훼손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또 이제 관리비도 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2008년 5월에 자연장에 대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연장을 한 곳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장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수원의 연화장이라든지 울산 하늘공원 또 기타 많은 곳에 은하수공원 이런 곳에 이제 많은 자연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자연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연장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잔디장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장한 유골의 골분을 우리가 담아서 오는데, 자, 이 골분을 묻을 때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은 용기에 넣어서 묻는 방법이 있고 용기에 넣지 않고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두 경우 다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은 골분을 이제 넣기 위해서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은 곳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품은 함께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하노 하면은 50cm 정도 깊이로, 옆에 폭도 한 50cm, 깊이도 한 50cm 정도로 이렇게 파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골분을 묻는 경우에는 흙과 골분을 함께 섞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묻고 그 위에 다시 이제 퍼낸 흙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흙과 골분을 섞어서 이렇게 묻으면은 그게 한 10cm나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30cm 이상 우리가 이제 흙을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용기를 써야 되나 하면은 생화학적으로 이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cm 정도를 파고 거기에 이제 용기를 묻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초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초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초장도 이제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의 꽃밭이죠. 그래서 하초 밑이나 하초 이제 주변에 묻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이렇게 하초장이 많이 있고요. 대전의 추모공원이나 또 어승생 제주도에도 이렇게 하초장이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수목형 자연장이 있습니다. 수목형 자연장은 뭐냐 하면은 나무 밑이나 나무 주변에 이제 묻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숲이나 나무 주변에 묻는데 인천의 가족공원이나 진도의 보배숲이나 많은 곳에 또 수목장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수목형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잔디장처럼 흙을 50% 이상 깊이로 파고 거기에 이제 골분과 흙을 섞어서 저장하고 그 위에 이제 퍼낸 흙을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장에 그 표지석이 있는데, 자연장의 표지석은 본래는 200 제곱센티미터 이하, 그래서 그 20cm 곱하기 10cm 정도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250 제곱센티미터 이하, 그래서 가로가 25cm, 세로가 10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공동묘지인 경우에는 공동표지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이제 3분장도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장한 유골의 골분을 이제 뿌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시설이나 또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그렇고 이제 특히 해양장, 3분장 중에서 해양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된 곳에 이제 골분을 뿌리는 방식인데, 적어도 6km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렇게 뿌려야 되고, 또 아주 수면 가까이에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골분은 뿌릴 수가 있지만은 골분이나 생화만 이렇게 거기에 같이 뿌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만든 조화나 또 기타 유품 같은 것은 뿌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례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장례 문화를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문제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은요,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매장 문화에 의한 전국에 약 한 1,400만 개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가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서울시 면적의 한 1.2배 정도가 이제 묘지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도 그 정도인데 계속 더 이제 묘지화가 되면은 참 이거는 좀 국토 활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매장보다는 이제 봉안장이나 자연장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최근에 와서 무연고 시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고 시신이 많아져서 그 무연고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고자가 없거나 또 이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이제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이게 무연고 시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 장례를 이제 치러주고 있는데요. 또 이 무연고 시신을 이제 처리할 때도 장례 기간이라든지 또 장례 장소라든지 장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장례 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아직도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수의에 대한 부분인데, 1934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의례준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4년에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주나 비단으로 된 수의를 금한다. 그리고 이제 삼배 수의를 입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명주나 비단으로 된 수의를 사용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강제로 삼배로 된 수의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삼배로 된 수의를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삼배로 쓴 수의를 써야 되는 게 정석인 걸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비단이나 명주, 또 본인이 좋아하는 옷으로 수의를 많이 했고, 또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흰국화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직도 보면은 흰국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순종 황제 때 1926년 순종 황제의 국장에서 흰국화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흰국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흰국화에 대해서 그렇게 흰국화를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좀 더 다양하게 또 고인이 좋아하던 꽃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장을 할 경우에는 또 관 속에 시신이 오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할 경우에는 관 속에 시신이 이제 보관되는 기간은 불과 2, 3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한 나무로 된 아주 비싼 관을 쓸 필요는 없다. 선택은 이제 본인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장례의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자연 보호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뭐 나무로 된 목관도 있고 또 종이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연을 보호하고 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거는 하나의 제안 사항이에요. 하나의 개선하는 방법 중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장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장지를 뭐 등산로로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숲을 이제 가꾸는 데 활용한다든지 또 그 주변을 주변 편의시설로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연장 한 곳에 갔더니만 가족들이 소풍을 와서 아주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조문을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받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또 문화가 디지털 문화가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가상 조문을 하고 또 장례 또 후에 또 이제 거기에 가상 추모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화도 함께 병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장사법을 많이 개정을 해서 지금은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정부는 이제 친환경 자연장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에 한해서는 그 자연 장지를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하면은 공동 거주지가 아닌 일반 거주지인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제 개인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자연장을 자기 집 마당에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활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골을 이제 보관하는 골분을 보관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장례 방법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안을 한다면은 사전 준비를 하여서 남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장례를 치르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사전 장례 의향서나 꼭 장례 의향서가 아니더라도 내 장례식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남겨놓으면은 유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장례식을 잘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능하면은 허례허식이 없이 검소하고 간결하게 하면 좋겠다. 요즘은 장례 일정이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례 기간이 3일에서 또 2일로 줄어들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4일, 5일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가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법이면 좋겠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식을 잘 치르고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심이 아닌 고인의 뜻을 새기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장례 문화를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전 장례 의향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례를 하장을 해라, 매장을 해라, 손님은 어떤 범위에서 불러라, 또 이제 뭐 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제사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뭐 추도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장례식 이후에 고인이 쓰던 물건들을 태우고 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살아 계실 때 이 좋은 물건들을 일찍 나눠주면은 그게 좋은 어떤 기념품이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칠순 때 오시는 그 가족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기념하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참 좋은 기념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보면은 그 생전 이별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서 장례식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살아 계실 때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식사 대접도 하고 서로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 생전 이별식, 뭐 칠순이나 팔순 뭐 이런 것을 이제 생전 이별식으로 하는 방식도 이제 참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병상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전 이별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장사제도 또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장례는 또 각자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준비 상태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일찍 준비해서 또 좋은 장례식을 치르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따뜻한 생활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